네, 안녕하세요. 수직교육입니다. 지난 시간에 일봉에서 주봉 캔들 갖고 매매식을 만들어 봤죠. 그리고 일봉에서 주봉의 이동 평균선을 구하는 함수 만들기까지 해봤죠. 그러니까 이동 평균선, 주봉의 이동 평균선이 구해졌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아주 간단한, 이거는 많이 소개된 내용이에요. 간단한 주봉 5일선 지지 로직을 같이 만들어 볼게요. 저번에 캔들 시스템에다 붙일 거예요. 많이 들어본 거예요. 대략 내용은 어떤 거냐면 21선과 61선이 정배열 상태고 5일선도 정배열 상태에서 5일선을 살짝 깼다가 다시 올라타는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거는 많이 나와요. 모든 유튜버들 많이 하고 책에도 많이 나오는 거죠. 이거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일단 봅시다. 그리고 이런 거 할 때 특히나 기술적 분석으로 된 거 뭐 할 때 항상 삼성전자를 먼저 해보세요. 삼성전자가 맞으면 맞는 거예요. 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만든 거죠. 얼쭉 캔들을 해서 지난 20년 동안 1200만 정도의 수익을 내요. 중간중간 손실이라고 할 건 없죠. 아니, 근데 이제 횟수가 좀 적어지죠. 그래서 시스템을 붙이라고 그랬죠. 계속 제가. 해볼게요. 저번에 이걸 만들었어요. 그죠? 캔들 갖고 매매하는 거 쭉 만들었어. 오케이, 좋아. 만들었는데, 그럼 여기다 이제 주봉 5일선 지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같이 만들어 봅시다. 자, 제목을 뭘로 할까? 알고 싶은 걸 항상 변수 선언하라고 했죠. 저는 알고 싶은 게 주 정배열 5일 지지 기본 조건을 만들고 싶어요. 로직 개요라고 그랬으니까 조건을 한번 넣어보죠. 우리 책에서 본 거, 유튜브에서 본 거 다 따져가면서 차례차례 넣어봅니다. 는 IFF 조건을 이제 넣는 거예요. 기본 조건이 뭐였죠? 완전 정배열 상태로 했죠. 그 어떻게? 주봉 이동평균선은 5일이 20일보다 크고 20일보다는 20일은 60일보다 크고 완전 정배열이죠. 엔드 그리고 120일선은 정배열일 필요는 없는데 적어도 위에는 있어야 돼요. 저가가 왜 이렇게 하냐면 121선까지 정배열 조건을 넣게 되면 좀 늦게 잡혀요. 보통 5일, 20일, 60일이 밀집돼서 올라가면서 나중에 타는 경우가 큰 시세를 주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책이나 유튜브가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꼬리가 5일선을 훼손시켜야 된다고 했죠. 그건 어떻게 표현하지? 지금은 주 캔들 갖고 그러니까 주봉 캔들 갖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꼬리 미크로죠. 미크로 가로하면 직전 꼬리가 주봉 5일 이동평균선 밑에 있어야 돼. 그죠? 엔드 그리고
클로즈 값은 종가죠. 꼬리는 5일선을 건드리는데 꼬리는 위로 올라가야 돼. 그죠? 종가는 꼬리가 5일선을 훼손하고 종가는 올라탄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일반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또 책에서 나오는 주 5일선 지지 기반입니다. 지지 로직이에요. 자, 근데 제가 봤더니 주봉 이동평균 120선을 L값 저가가 위에 있어야 되는데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 바로 121선을 올라탄 건 안 좋아. 적어도 121선을 제가 보니까 두 캔들 이상 올라가야 돼. 그건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하는 거죠. 카운트 이프 주 5일선이 주봉의 이동평균 5일선이 121선 위에 있어야 되는 거는 조건에 있어요. 그런데 한 번만 있으면 안 돼. 세 캔들, 그러니까 세 번 중에 두 번이니까 두 번 이상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주봉 이동평균선 120선은 0보다 커야 돼. 이건 왜 넣냐면 앞으로 돌아가게 되면 주봉 120선을 만드는데 필요한 봉개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볼게요. 요거 뭐 이거 보이세요? 캔들이 확보가 안 되면 120선을 못 만들어. 그러니까 0보다 클 때만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조건이 끝난 건가? 여기까지 이제 책에서 본 거고 대충 이해를 가죠. 근데 또 보니까 이것도 있더라고. 뭐냐? 주봉 이동평균 21선하고 61선이 적어도 1% 위로는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너무 딱 붙어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벌어지는 확산을 잡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5일하고 20일이 이동평균이 좀 벌어져야 돼. 마찬가지로. 그건 어떻게 표현해요? 이렇게 하는 거지. 요거는 뭐 2%만 벌어지면 돼. 그러니까 좀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떨어져 확산, 수렴 확산을 교육 많이 받았죠. 확산했다가 수렴했다가 지지받고 다시 가는 거예요. 자, 이러면 조건이 이러면 1을 주고 아니면 0을 줘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매매식을 이제 직접 만들어야죠. if 기본 조건이 만족하면 그리고 종가가 직전 주봉에 이게 뭐냐면 음봉이든 양봉이든 맥스값 해주게 되면 가장 위에보다 높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라타라는 뜻이에요. 주봉 캔들이 양봉에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음봉이라도 직전 정가가 높으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넣는 거 공통된 관찰하다가 공통된 게 발생되면 불가 조건을 넣는다고 그랬죠.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지금은 기본 개요니까 일단 요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then 이 조건이면 어떻게 하냐? 바이를 하는데 진입 방법에 따라 청산 목표 청산 금액이 틀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 위에까지는 4번을 썼죠. 그러니까 그 다음 차례대로 5번 들어. 나중에 6번, 7번, 8번 이렇게 계속 들어가겠죠. 이렇게 하면 진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청산범은 똑같아요. 근데 요거는 뭐 단순하게 딱 두 개만 일단 넣어볼게요. 나중에 이제 추가할 건데 어떻게 넣을 거냐면 이렇게 위에 쓴 거랑 똑같아요. 3% 이상이면 일단 일부 팔고 10% 넘어가면 또 일부 팔고 나머지 끌고 가라. 그리고 컴파일 시켜볼게요. 그러면 아까 삼성전자 1200만원 정도 수익 났던 게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3,700으로 바뀌네. 괜찮죠? 100%짜리가 있네. 자, 조건이 맞는지 볼게요. 이게 120선이라고 했죠. 61선, 21선, 51선. 직전 주봉 캔들의 저가가 51선을 훼손했죠.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타죠. 차례대로 3%, 10%, 결국 100%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이게 중간중간 손실나는 거 있죠. 요거는 그 아까 여기서 본 거 있죠. 불가 조건을 삼성전자 하나에 맞추면 안 되고 모든 종목을 다 모든 것까지는 좀 필요 없고 상위 20개 안에 있는 거를 공통되게 아마 손절 나온 게 있을 거예요. 그 자리를 찾아가면 돼요. 나름 괜찮죠. 들어가자마자 이게 좋은 게 또 월캔들과 마찬가지, 주캔들 마찬가지로 들어가자마자 수익을 낸다니까. 그럼 맨날 해보던 현대모비스는 어떻게 되는지 보죠. 현대모비스는 4,300만 원이네. 20년 동안. 그러면 이런 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중간중간 손실나는 게 눈에 좀 거슬리죠. 그럼 어떤 분명히 뭐가 있을 거야. 저기는 공통된 게 있어야 돼요. 특별한 상임은 고치면 안 되고 공통된 거 관찰하고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 관찰하고 찾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관찰해서 누가 많이 찾아서 하는 건 본인의 몫입니다. 기본 이 정도면 괜찮은 노트들이에요. 오늘은 주봉상 이동평균선 5일선 지지 개요해서 그러니까 복합 시스템까지 만드는 거 같이 한 거죠. 이건 가르쳐 주는 데 없죠. 이렇게 복합 시스템 가르쳐 주는데. 간단하죠. 간단한데 수익은 꽤 큰 편이죠. 이렇게 여기까지.